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하나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투자 가이드북이라는 자료에 대한 해설인데요. 역사적인 금융 붕괴의 순간부터 현대의 아주 복잡한 암호화까지 쭉 훑어볼 거거든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 생태계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대한 은행이나 중앙기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거대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던 그 충격적인 순간 말이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데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온 제네시스 블록 안에는요, 당시 은행들을 구제금융한다는 뉴스 기사가 딱 박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존 기관들에 대한 사람들의 엄청난 실망감과 불신은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낳았습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가거나 통제하는 은행 같은 제3자 없이 오직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고 그 무결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네, 맞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함께 이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 두 번째, 새로운 신뢰 모델인 블록체인. 세 번째, 블록체인의 기술적 해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거시적인 경제의 실패에서 출발해서 이걸 해결한 컴퓨터 공학의 퍼즐을 풀어보고 마지막엔 이 혁신이 어떻게 거대한 산업으로 커졌는지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제3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은행 시스템. 사실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의 위험성, 다시 말해 단일 실패의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자본과 데이터가 중앙허브 하나에 다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대한 은행이 무너지거나 전산망이 셧다운되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2008년의 위기가 정확히 그랬죠. 소수의 중개기관이 무너졌는데 그 엄청난 비용 청구서를 온 사회가 떠나야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롭게 보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탈중앙화 시스템의 비교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기관을 믿고 내 돈을 맡겼죠. 그러니까 리스크도 그 기관 하나에 몽땅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판을 짭니다. 특정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 분산된 네트워크의 합의를 믿는 거고요. 내 자산은 나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당연히 리스크도 네트워크 전체로 잘게 쪼개져서 흩어지는 아주 혁신적인 구조를 갖게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섹션, 중개자 없는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신뢰 모델, 블록체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중간에서 내 거래가 맞다고 도장 찍어주는 은행도 없는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세 번째 주제, 블록체인의 기술적 해법, 디지털 화폐의 퍼즐 풀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중개자 없는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기술적 장벽들을 넘어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냥 아주 논리적인 퍼즐 두 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바로 이중지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중앙에서 깐깐하게 장부 관리해두는 은행이 없다면 누군가 이 디지털 화폐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저기 동시에 써버릴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이전에 나왔던 초기 디지털 화폐들이 전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치명적인 복붙, 그러니까 복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퍼즐은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유명한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쉽게 말해서 룰을 관리해주는 중앙의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네트워크 안에 거짓말을 하는 나쁜 놈이 숨어 있거나 통신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도 전체 시스템은 어떻게든 올바른 진실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난제를 블록체인이 아주 우아하게 해결해냅니다. 먼저 이중지출 문제는 분산 원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거래 기록을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한번 적히면 절대 못 지우게 만들었죠.
그리고 비잔틴 장군 문제는 작업증명이나 지분증명 같은 합의 메커니즘으로 풀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차라리 정직하게 장부를 기록하면 보상을 두둑하게 주도록 설계한 거예요.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게끔 만든 거죠. 천재적이지 않나요? 이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암호학적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결하는 해시 함수 과정입니다. 어떤 길이의 거래 데이터를 넣든 간에 항상 똑같은 길이의 결과값이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입력값의 글자 하나, 아니 점 하나만 달라져도 완전히 생뚱맞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꽁꽁 암호화된 해시값이 다음 블록이랑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시값으로 단단하게 연결된 사슬구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어떤 해커가 과거의 장부를 조작하려고 단 하나의 블록만 슬쩍 건드린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해시값이 도미노 무너지듯이 다 깨져버립니다. 바로 이 완벽한 조작 불가능성, 즉 불변성. 이게 바로 우리가 중앙은행 없이도 이 금융기록을 100%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단계네요. 네 번째 섹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확장, 백서에서 글로벌 산업으로의 변화입니다. 방금 우리가 짚어본 이 아름다운 기술적 해결책들이 어떻게 논문 한 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거대한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폭발했는지 그 확장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디지털 금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이더리움이 짠하고 나타나서 스스로 계약을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거기다 달러 같은 실물 가치에 묶어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온체인상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꽉 잡았고요. 리플 같은 자산은 아예 글로벌 송금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각자 전통금융의 빈틈을 메우고 고도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 매트릭스를 한번 볼까요? 그냥 개인끼리 돈 좀 편하게 보내보자고 시작했던 아이디어가 지금은 이렇게나 방대해졌습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테더나 서클부터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돕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그리고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폴리체인 캐피털 같은 투자 펀드들까지. 예전엔 월스트리트에나 있던 역할들이 지금은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이식되어서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쪼가리 같았던 화폐를 넘어서서 이제는 현실 세계의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RWA 시장,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예측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의 뼈아픈 신뢰 붕괴 속에서 태어난 이 탈중앙화 진화의 궁극적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호기심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무궁무진한 디지털 자산의 세계 꼭 한번 깊게 탐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